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던 서울 격전지에서 오차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양문석, 공영훈 후보 등의 부동산 의혹 등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새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상승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를 줄여 여심위에 대한 편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한국경제신문이 직접 의뢰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여심위가 사실상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자 야당 강성 지지자들 반발이 쏟아졌고, 이에 여심위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인데, 왜 편파 논란이 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대 자녀 부동산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이번 총선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미 아시다시피 공영훈 후보의 경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십억 원대 주택을 공여했고, 양문석 후보의 경우 취업도 안 한 딸이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총선을 앞둔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후보에 대한 논란이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지요?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2023년 국세청의 소득천문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안에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은 6억 6천만 원으로 하위 10%의 70만 원보다 100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금융배당소득까지 보태면 소득 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데요. 적법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야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탈법, 편법에 의한 부의 축적이 만연하고, 이는 곧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책무가 정치인에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자, 바로 이 점이 국민들이 공영훈이나 양문석 후보 논란과 관련해 공분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가관인 것은 특히 양문석의 경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라면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며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 후보가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돈은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할 정말 소중한 자금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고 하니 오히려 양문석의 이런 해명들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엔 이르지만 선거 막판에 민주당의 이러한 악재가 불거지면서 표심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최연일 44.7%,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40.6%였습니다. 둘의 격차는 4.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고요. 또한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장경태 후보 47.5%,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 44%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격차는 3.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지역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거뜬히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고, 그 배경엔 앞서 말씀드린 공영훈, 양문석 등의 악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는 4일부터 투표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재런 국민의힘 추경 양상이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따라서 양 진영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결집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좀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요 며칠 화제가 되었던 여론조사가 있었죠. 저희도 여러분께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되었냐? 전화면접이나 ARS 등을 통한 기존 조사와는 달리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이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봤더니 실제 설문 참여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 여론조사와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왔다는 것인데 몇 가지 실예를 들자면 용산의 경우 MBC와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42%,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41%로 소폭 앞섰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이 앞서 말씀드린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권 후보가 37.4%로 25.3%를 기록한 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지역구 서울 중성동갑의 경우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37%,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30%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39.8%를 기록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34%의 전현희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경기 하남갑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앞서 경인일보와 KSOI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47.8%로 43.2%를 기록한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37.8%를 기록했고 추미애 후보는 37.5%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재런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었던 것이고 격전지 등에서 맨날 지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때문에 사기가 한풀 꺾여있던 보수우파 민심은 다시 한번 출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사 방식을 채택한 한국경제신문과 여론조사 업체 PMI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이가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엔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이자 야당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쏟아졌고 이에 여심이가 제동을 걸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하고 국민의힘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측에 따르면 여심이가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전 협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권에 유리한 조사가 나오자 이것을 못하게 중단시켰다는 게 핵심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이 PMI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지난달 초였다고 합니다. 당초 3대 통신사 가입자 2,300만 명을 기반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여심이가 기준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추출한 274만 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조사 중에 이번 총선 접전지인 한강, 반도체, 낙동강 3대 벨트 결과가 지난달 19일 보도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심이는 두 차례 PMI 현장 조사와 자료 요청 등으로 조사 방식을 상세하게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74만 명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에 PMI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이 외에도 조사 시행 이후 4개 여론조사가 온라인에 공개된 28일까지도 여심이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심이의 기류가 지난달 29일쯤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게 한경 측의 설명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 용산, 중성동갑, 경기 분당갑 등의 지역구에서 다른 조사들과는 달리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경우엔 일부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인격 모독이 담긴 수십 통의 항의 메일까지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심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여심이 관계자가 해당 여론조사 업체인 PMI를 찾아가 우리도 부담되니 남은 조사는 공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녹취를 따놨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 후로도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계속되자 여심이는 PMI 직원들에게 추가 자료와 행정동별 구체적인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하면서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위법이라는 통보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심이가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를 중단시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 여러분들 안 드시는지요? 내 눈 가만히 있다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에 야권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인데 좌파가 반대하면 여론조사도 못하는 못 보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심이의 명백한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